그러니까 그냥 규모가 큰 게 더 규모 대비 이익률이 좋아진다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냥 규모가 크기만 하면 우리는 규모의 경제에 힘입어 막 약간 이게 완전 자동이거든요. 약간 얘는 1등이니까 규모의 경제에 힘입어 안 나온다고. 규모의 경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규모가 크다 안 크다에 디펜던트하게 들어가는 요소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안 터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냐면 누가 돈을 벌잖아요? 저희가 돈을 벌면 다른 애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물건 가격을 내리게 됩니다.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경쟁이 심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격 책정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기 때문에 쉽게 많이 팔리면 많이 남는다가 아니라 이번에 알죠? 막 쿠팡 매출 엄청 늘고 적자 엄청 는 거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틀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 등은 트렌드가 있고요. 트렌드가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음에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고, 환율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 것지에 따라서 내가 그 아까 이익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한 이익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익을 너무 정확히 측정하다 보면 저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매출은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 이익률을 가져와서 이익도 맞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영업이익을. 근데 안 맞아요. 생각보다. 그 근거는 없거든요. 매출은 내가 밖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기업이 가격을 할인하는지 안 할인하는지도 내가 고객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고, 더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얼마의 비용을 쓰는지는 그냥 누구한테 상여급을 주기로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익을 못 맞춰요. 그런데 또 내가 맞아서 영업이익이 맞는다고 해봐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막 저는 여태까지 당한 것들이 막 영업이익이 한 분기에 20억이 났어요. 근데 잡손실이라고, 잡손실은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손실인 건데 그냥 대충 떼었다라고 하는 건데, 잡손실이 17억만 원이라고 막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기업 실적을 예측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뭐 가서 따질 거야? 아니면 그렇잖아요. 잡손실을 예측할 수 있다고? 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안 하고 그냥 기업가가 어떤 애인지, 이 기업이 과거부터 재무에서 이상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같은 것들로 보고 그냥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지, 기업을 예측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측을 하면 여러 가지로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자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업이 그냥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근데 여러분들이 해자를 볼 때 여전히 아주 싼 가격에 사지 않으면 시차상으로 기다려야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실제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업을 사서 얼마를 사서 얼마나 갖고 있는지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사는 입장에서는 집중 투자랑 분산 투자에 대한 얘기 등이 엄청 있는데요. 생각보다 종목 수가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막 100종목 넘게 가지고 있고 이래서 피터 린치를 분산 투자라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100종목 있는데 50종목 합쳐서 포트의 10%가 안 되고 막 약간 이러면 그게 100종목 갖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근데 그냥 사람들끼리 몇 종목 갖고 있어요를 할 때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죠. 오히려 더 정확한 질문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 상위 두세 개 합쳐서의 비중이 얼마나 돼요가 오히려 집중 투자인지 분산 투자인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분산 투자 할 거면 쓸데없이 공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인덱스 사요. 약간 뭘 분산 투자를 하면서 아니 그냥 인덱스 사면 된다니까요. 근데 분산 투자를 할 때 그냥 인덱스를 안 사고 내 맘대로 분산 투자를 하면 그게 결과가 어떤 게 되냐면 그냥 내 합당한 기준에서는 1등부터 10등까지가 뽑혔어요. 그냥 순위가 나왔어. 나는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고 얘가 4등이고 얘가 5등이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그냥 포트를 5개를 구현한다고 하면 5개가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뭐 3개로도 많이 하는데 5개를 구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남았어. 그러면 질문은 그거예요. 너는 그냥 우리 다 잊어요. 이게 썬크 코스트예요. 추가 돈이 있어. 그러면 이제 1등을 더 살래, 6등을 더 살래의 의사결정이에요. 포트폴리오를 그냥 개수를 늘리는 게 나는 1등보단 6등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건데 씨발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그냥 집중 투자자를 강조하는 멘트는 딱 그거 하나예요. 좋은 것이 많으면 멋지지요 라는 건데 1등이 많은 게 좋다는 얘기죠. 워렌 버핏은 40% 50% 정도까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종목을 최대. 분산 투자가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더 좋은 답일 수 있는데 분산 투자를 할 거면 그냥 인덱스를 사고 노는 게 나아요. 1등을 거절하고 6등을 더 사는 분산 투자라면 그게 1등에도 확신이 없어서인데 1등에 확신이 없으면 1등에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1등이 아니잖아요. 보유 기간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보유 기간은 정해진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주식을 산다고요? 아주 싼 주식을 사면 시차가 줄어들어요. 시차가 줄어들면 좋습니다. 왜냐면 3개월 갖고 있어서 10% 번 거랑 6개월 갖고 있어서 10% 번 거는 다르거든요, 완전. 그냥 연 환산으로 하면 하나는 40% 수익이고 하나는 20% 수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리적으로만. 복리로 하면 더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 기간을 정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냥 제일 가격 괴리가 큰 걸 사서 가격 괴리가 맞을 때까지 기본적으로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서 추가를 얘기를 하면 여전히 안 망하려고 안전성을 얘기하는 거면 이렇게 내가 오르는 가격을 꼭 내 적정가까지 기다리지 않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나는 100%짜리에 투자를 해서 40%가 올라서 이제 40%가 더 오를 것 같아 일 때 그냥 다른 종목은 또 100%가 오를 것 같으면 여전히 이 40%를 먹고 갈지 다른 종목을 얻어서 100%에서 또 오르기를 기다릴지는 어느 정도는 개인의 선택이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로 돌려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 돌린 사람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모든 기업의 적정 가격을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없는 건데, 그거는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지만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요. 하지만 그냥 많은 투자자들이 진짜 막 4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적정 가격이 됐어. 팔았어. 근데 이제 적정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 4년을 기다려서 나는 조금 먹고 팔았는데 오버슈팅이 되면 미칩니다. 막 약간 막 약간 이래서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최근 중에 나는 반만 판다. 막 약간 이런 게 있고 뭐 등등의 그냥 거기서 세부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은 답이 없어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보유 기간을 1년을 갖고 있어야지 같은 기간을 설정하는 건 개소리에 가까워요. 약간 애초에 설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지금 그러니까 네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에 네 맘대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발상이에요. 아니, 그렇게 네가 기간을 정해놓고 하고 싶으면 사업을 해. 아니 네가 하는 게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으면서 나는 이 기간만 기다려야지? 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실제로 투자 사이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니멈 1년이고 맥시멈 4년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터 린치 아저씨는 뭐 맥시멈 10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친구 중에 세브길 불인 같이 생긴 애가 있으면 여러분의 10년을 걸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매수 언제 살 것인가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사는 사람이 일단 답입니다. 우리는 주식을 그 종목을 안 사도 다른 종목을 사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까 타석에 서서 휘두르지 않아서 우리가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한테 안 사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페이버가 있어서 느긋하게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수를 그냥 원샷 할 건지 분할 매수를 할 건지 막 등등에 대한 생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별로 없을 때는 그냥 원샷을 계속 샀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여전히 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해서 수익률이 좋아지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래량이나 뭐 수급이나 이런 걸 보면 수익률이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 신경은 다 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래를 짧은 시간 안에 치우고 기업에 더 공부를 할래라고 하고 친구랑 논 것 같지만 어쨌든 시간을 아끼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수익률적에서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여러분들이 그냥 겪게 되실 거고요. 어차피 답이 없어서 그럽니다. 보유를 할 때 중요한 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기업을 사는 거적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언제까지 빨리 팔아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가가 안 오를 때 나는 이 기업을 계속 인수해서 이 기업이 계속 괜찮으니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다릅니다. 기다릴 수 있게 돼요. 그냥 이거는 더 본질적인 얘기인데요. 인간이 힘든 상황을 다 견뎌낼 수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미래는 지금보다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어떠한 힘든 시간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지금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조라는 클리어한 숫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수치는 기본적으로는 맞춰야 되는 거고, 맞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등락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 예측이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기업을 M&A 하는 겁니다. 기업을 통째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건 기업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순이익이 내 건 겁니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 팔 것인가도 애매해요. 저는 손절매라는 걸 안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조가 맞다면 5천억에서 3천억이 되면 땡큐인 건데 손절매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손실을 그러니까 로스컷이라고 막 하는데 그냥 15%가 빠지면 나는 팔고 나간다 약간 이런 걸 정해놓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거에 없는 거에 뭐가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10%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싼 가격엔 안 샀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아주 싸게 사면 손절매를 그냥 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그 시장이랑 똑같이 돈을 막 잃잖아요? 그럼 막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돈을 벌잖아요? 그럼 공부를 안 해요. 난 주식을 잘하니까. 그러면 제일 안전할 때 제일 공부를 많이 하고 제일 위험할 때 제일 공부를 안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주식 예측이 틀렸을 때는 그냥 뭐 파는 시점을 볼 수는 있는데 팔아야 됩니다.